안녕하세요. 이상한 놈입니다. 자, 이중성이라는 이론이 있는데요. 제가 전에 아인슈타인의 광자 효과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 광자 이론에 앞서서 먼저 논쟁이 되고 어리버리하게 나와 있는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파동입자 이중성이라는 건데요. 지구가 둥글고 태양계가 있고 태양이 핵 융합을 하기 때문에 열을 보낸다. 그러면 우주는 진공이니까 아인슈타인의 입장에선 빛은 무조건 입자여야 합니다. 그래야 진공에서 날아와서 그 입자가 지구를 따뜻하게 해주겠죠. 그런데 다른 과학자가 딱 나와가지고 실험을 통한 증명으로 빛은 파동이다 라고 증명을 해버렸습니다. 빛이 파동이면 진공의 우주에서는 빛이 전달될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고 태양계가 허구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과학이 이런 걸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과학의 거짓말이 들통났으니까 과학은 또 잽싸게 보수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나온 이론이 바로 입자 이중성이라는 이론입니다. 얼마나 웃긴지 들어보면 배를 잡고 웃을 일인데 과학자들은 진지하게 무게 잡고 서로 갑론을박을 하고 있습니다. 빛이 입자인데 누가 쳐다보면 파동으로 변하고 안 쳐다보면 다시 입자로 변해가지고 자기 할 일을 한다는 개 풀 뜯는 소리인데요. 이건 누가 들어도 웃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황당한 이론 앞에 아인슈타인이나 스티븐 호킹 같은 수식어를 붙이게 되면 사람들은 무조건 믿어버리는 거죠.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쉽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태양이 빛을 보내는데 이 빛은 입자다. 이것이 과학의 주장인데 막상 땅에서 그 빛을 관찰해 보니까 물리 실험을 통해서 빛은 파동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과학의 거짓말이 들통나는 순간이 되니까 과학은 또 잽싸게 보수 공사로 여러분들을 몽롱한 꿈속 세계로 날려버렸는데요. 이 황당한 이론은 태양빛이 입자로 해서 우주를 뚫고 지구까지 날아오는데 땅에서 사람이 그 태양빛을 딱 째려보게 되면 그 빛이 사람이 째려본다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간섭받았다고 이것이 다시 파동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빛을 사람이 안 쳐다보면 다시 그 태양빛은 입자로 바뀌어가지고 자기 할 일을 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게 양자 물리학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믿어버리는데요. 전 이거 듣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그래서 과학 꿈나무들에게 빛이 무엇인지 진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을 먼저 털어봐야겠죠. 빛이 입자인지 파동인지 아니면 둘 다 틀리고 빛은 다른 것일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죠. 둥근 지구의 증거는 단 한 개도 없다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고 머릿속에서 번떡하고 떠오르는 둥근 지구의 증거가 있다면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평평하다고 하면 역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그 반대되는 증거들이 막 떠오를 겁니다. 제가 장담하는데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던 어떤 의문점이 들었던 그 의문점들 이미 제가 다 설명해 놓았습니다. 제 채널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점들 핵심 키워드를 검색하게 되면 제가 웬만한 것들은 다 영상으로 만들어서 다 설명해 놓았으니까 해당 키워드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채널에서 나름대로 이제 제 영상 하단에 댓글로 반박한다고 몇 글자 끌적끌적 거리시는 분들 몇 분 계신데 그런 분들 손에서 교과서만 뺐으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둥근 지구과학, 우주과학은 모조리 거짓말이라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렸고 그런데 그런 거짓말들을 들고 와가지고 여봐라 이러고 있는데요. 그런 교과서 말고 현실에서 물리적으로 증명되는 것이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래도 제 말을 인정하지 못하시는 분들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쉬운 문제인데요. 교과서를 대입해도 또는 여러분들의 상식, 논리를 아무리 대입을 해도 절대로 풀지 못할 겁니다. 물론 평면 세상에서는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자연스럽게 풀리는 문제인데요. 반박하실 분들은 어디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여름에 보통 29도, 30도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더 더운 지역들도 있고요. 아스팔트가 녹아내리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태양의 온도가 4,000도인지 6,000도인지 또는 8,000도인지 과학도 헷갈려가지고 4,000도라고 했다가 8,000도라고 했다가 6,000도라고 했다가 여기저기 틀리고 지들 마음대로인데요.
전 아직도 과학에서 태양의 온도가 몇 도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태양의 온도는 둥근 지구 과학을 주장하는 놈들마다 틀려요. 지들 마음대로 태양의 온도가 수천 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시대 따라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헷갈리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잘 안 바뀌는 거는 태양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하는데, 그럼 거기에다 태양의 온도 8,000도를 잡아주고요. 아니 뭐 8,000도가 아니라 뭐 1만 도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1만 도의 온도가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날아온다는 것이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겨울밤에 장작불을 펴놓고 뒤로 5걸음만 물러나 보세요. 추운지 따뜻한지. 자, 그 뜨거운 장작불에서 5걸음만 물러났는데도 추워요. 자, 그러면 태양의 온도 8,000도라고 잡고요. 8,000도가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데까지 열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절대 지구까지 열이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온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치고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에서 영상 29도, 30도 하고 더워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한낮에 하늘 위로 헬륨 풍선을 띄우면은 지상 13km만 올라가도 영하 55도의 온도가 됩니다. 영하 55도니까 살벌하죠. 태양이 열을 보내고 있으면 하늘 위에는 한낮에 뜨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뜨거운 태양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구름을 뚫고 땅을 덮이는데, 반대로 하늘 위로 올라가면 구름을 뚫고 올라가면 걸리적거리는 것도 없고 오히려 더 더워야 되고 태양한테 다이렉트로 빛을 받게 되는데, 왜 하늘 위에는 꽁꽁 얼어서 사람이 죽을 정도로 영하 55도나 하고 있는데 땅에서는 일사병 걸려가지고 픽픽 쓰러지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하늘 위에 태양열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겁니까? 단순한 사람들 생각에 하늘 위에는 제트 기류가 불어서 춥다고요? 제트 기류 때문에 하늘 위에가 춥다면, 자, 그 추운 지역을 태양의 뜨거운 열기가 통과하면서 그 열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영하 55도 되는 지역을 태양열이 통과하면서 태양열은 희석되게 됩니다. 그래서 땅으로 내려오면서 그 열은 급격히 줄어가지고 영하 40도, 영하 50도, 영하의 온도가 되는 지역을 통과했다면 열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하의 지역을 통과하면서 그 영하의 지역을 따뜻하게 영상으로 만들어 놓던가, 그렇지 않고 그 영하의 지역을 통과해가지고 절대로 땅을 데울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건 기초 상식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복사열 때문이라고 또 바보 같은 말을 하게 되는데요. 복사열이 있다고 치더라도 복사될 열이 내려와야 뭘 복사하든가 말든가 할 텐데, 영하 55도 지역을 통과하면서 태양열은 완전히 희석되어서 열기를 발산할 수가 없는데 무슨 복사열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과학자 아저씨들 그럴듯한 변명 한번 해보세요. 하늘 위에가 영하 55도인데, 뭐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과학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실험을 하게 되면 사실로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헬륨 풍선을 띄워보면 바로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 실험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상공 13km 지역에서 영하 50도, 55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자, 이것은 불변하는 진실입니다. 도대체 태양열은 어디로 간 겁니까? 한여름에 땡빛 아래에서 풍선을 띄웠는데 지상 13km 구름 바로 위의 지역인데 왜 영하 55도의 온도가 되는 겁니까? 태양의 핵융합으로 날아온다는 그 태양풍, 태양열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죠? 그리고 우주가 진공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태양풍이 날아올 수가 있습니까? 진공에서는 열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진공이 되는 순간 그 진공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꽁꽁 얼어버려요. 왜냐하면 진공에서 진동이 없기 때문에 열이 발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런 기초적인 모순점 모조리 무시해버리고 무조건 암기한 대로 태양 온도는 6,000도 아니면 8,000도 딱 고정시켜가지고 머리에 세뇌돼가지고 태양 아래서 핵융합으로 날아오는 열이 나를 따뜻하게 해주고 있구나라고 맹신하고 있는 분들, 과학에 세뇌되어서 과학이라는 신을 맹목적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설마 그 수많은 선생님들이 거짓말을 가르치겠어? 설마가 사람 잡았어요. 그 선생님들도 세뇌되어 가지고 잘못된 교육을 배웠고 잘못된 것을 암기하고 앵무새처럼 앵무새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이 선생님이에요. 교과서 너무 믿지 마세요. 믿으려면 오늘 이 문제, 왜 하늘 위에는 추운데
사람이 동사해버릴 정도로 추운데 땅은 따뜻한 거냐? 하늘 위에 태양의 온도는 어디로 가버린 건지 이 문제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뭐 우주과학을 논하고 빅뱅이 어쩌고 저쩌고 블랙홀이 어쩌고 저쩌고 허황된 소설을 쓰든가 말든가 해야 될 것이지, 기초물리학 모조리 무시해버리고 첨단 물리학이라고 하면서 검증도 안 되는 소설들만 누가 미주알 고주알 더 그럴듯하게 쓰느냐, 이런 자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주과학이고 지구과학입니다. IQ가 있다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머리는 절대 장식품이 아니에요. 생각하라고 있는 것이 머리입니다. 그런데 왜 아무런 생각을 못하고 무조건 암기한 것만 확신하고 믿고 있는 걸까요? 평평한 세상을 둥글다고 속이고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세상 모든 나라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일루미나티인데요. 이 일루미나티가 모든 교과서를 만들고 있고요, 모든 학회를 모조리 장악하고 접수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교과서로 세뇌된 선생님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 꿈에서 깨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끔 양심 있는 학자들이 나와가지고 교과서와 다른 말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잘라버립니다. 학교에서 퇴출시켜버립니다. 밥줄이 달려있으니까 교과서와 동일한 목소리를 내야지 교과서와 다른 목소리 절대로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교육 시스템이고요. 왜 평평한 세상을 둥글다고 속였는지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평평한 세상을 알게 되면 이 평평한 세상의 구조를 알게 됩니다. 이런 거대한 구조물은 절대 우연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거대한 구조물을 만든 창조자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사탄은 이것이 두렵기 때문에 일루미나티를 동원해가지고 전지전능한 과학을 만들었고 가짜 교과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쇠뇌시키고 있는 겁니다. 일루미나티는 사탄을 섬기는 사탄교를 믿고 있는데요, 속이는 그 주최 측과 그 규모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시게 되는데요, 먼저 일루미나티를 공부해야 됩니다. 이 일루미나티라는 조직이 얼마나 큰 조직인지, 또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존재들이 숨어 있는지, 또 그들이 어떤 것들을 속이고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공부하고 깨닫게 되고 그 후에 세상이 평평하다는 진실을 만나게 되는데요, 중간 과정을 모조리 다 빼버리고 세상이 평평하다는 결론적인 말을 듣게 되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둥근 지구를 증명하려면 제가 위에서 제기했던 의문점, 왜 상공 13km 올라가게 되면 거기는 영하 55도의 혹독한 지역이 되는지, 왜 한낮에 아스팔트가 녹아내리는데 그 아스팔트가 녹아내리는 지점에서 풍선을 띄우면 지상 13km 위에 영하 55도의 엄청난 추위가 존재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둥근 지구를 믿는다면 이 사라져버린 태양의 열기를 먼저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 물리법칙에 안 맞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미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간에 끼워 맞추어 가지고 마땅한 변명거리를 찾으려고 하시겠지만 죄송한데요, 그 어떤 것도 변명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늘 위에 영하 55도인데 그 지역을 통과한 열기가 여러분의 피부를 까맣게 태우고 있다는 거,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이건 둥근 지구가 아니라는 증거가 됩니다. 태양계 시스템이 가짜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평평한 세상에서 한번 풀어드릴 테니까 제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평평한 세상에서 태양은 온도가 없습니다. 당연히 핵융합 이런 것도 다 헛소리고 이런 거 믿으면 안 됩니다. 태양은 하늘 위에 3,800km, 6,200km 이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늘 위에서 평평한 땅을 회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태양의 크기는 약 50km로 추정되고 있고요. 오늘 또 평평한 땅을 24시간에 맞추어서 딱 한 바퀴씩 회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하는 태양은 우리한테 한쪽 면만 보여주면서 태양 스스로 자전을 하고 있어요. 달도 마찬가지로 자전을 하면서 우리한테 한쪽 면만 보여주면서 이 평평한 세상을 회전하고 있는 겁니다. 태양이 온도가 없는데 그럼 열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냐고요? 여기서 밀도 폭발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요. 태양은 열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자기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자기장은 땅으로 내려오면서 산소가 많은 지역을 통과하면서 공기 속에 있는 아르곤 같은 기체 성분과 태양의 자기장이 만나서 아르곤 성분이 자체의 발광을 하게 됩니다. 그 자기장 때문에 아르곤 성분이 진동을 하게 되고 그 아르곤 성분이 발광을 합니다. 그래서 낮 지역이 생기는 거고요. 자, 그리고 태양의 자기장이 아르곤을 만나면 아르곤을 진동시켜서 밝은 낫을 만들지만 태양의 자기장이 산소와 만나게 되면 여기서 밀도 폭발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요. 산소와 태양의 자기장과 제3의 물질이 만나서 이 세 개가 모이는 지점에서 미세한 밀도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미세한 열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 미세한 열들이 모여서 열기가 되는 겁니다. 공기 중에 이물질들도 미세 폭발을 일으키게 되고요. 우리가 태양 아래에 있으면 얼굴이 타게 되잖아요. 그 원리는 태양의 자기장과 산소와 제3의 물질인 피부가 만났기 때문에 여기서 밀도 폭발이 일어나고 그래서 피부가 까맣게 타게 되는 겁니다. 열기를 느끼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열을 발생시키려면 반드시 태양의 자기장과 산소와 제3의 물질이 서로 만나 주어야 거기서 밀도 폭발을 일으키면서 열을 발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게 되면 태양의 자기장이 쫙 내리쬐게 되고 산소가 희박하니까 높은 산 지역이 춥게 되고 눈이 덮이게 됩니다. 그런데 산 정상에서 내려오면 산소가 많은 지역까지 오게 되면 따뜻하고 덥게 되는 거죠. 산 위에서 추운 이유가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운 거예요. 이것이 밀도 폭발의 기초 개념입니다. 그리고 태양에 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에서 태양을 검색하게 되면 여러 편의 영상들이 뜨는데요. 거기 사계절이 생기는 이유, 밤낮이 생기는 이유, 태양에 운행하는 회전 반경, 고도의 변화 이미 다 설명해 놓았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고요. 찾아보지도 않고 또 댓글에다가 제 영상 반박은 못하니까 엉뚱하게 그럼 사계절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 태양이 그렇게 낮게 떠 있으면 밤이 왜 생기는 건데, 이렇게 무식한 질문 안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평평한 세상에선 모순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물이 완벽하게 평면 세상에 맞추어져서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 둥근 지구에서는 모순에 모순을 더하고 온통 거짓말뿐이고 또 그 거짓말을 다른 거짓말로 덮는 교과서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교과서가 사람 병신 만들고 있는 겁니다. 황당하지만 이것은 진실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하늘 위에 영하 55도의 온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설명이 불가능한 겁니다. 태양이 빛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장을 보낸다고 했고, 그 자기장에 아르곤 같은 기체들이 반응을 해가지고 환한 대낮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을 통해 가지고 한번 관찰해 볼 텐데요. 자, 영상 보기 전에 먼저 개념을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요. 평평한 세상에서 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돔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태양은 여기서 자,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합니다. 자, 그런데 태양이 자기장을 발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기층이 약 지상 40km까지 이렇게 대기층이 펼쳐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벼운 기체, 이제 수소 같은 것들은 이제 위에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헬륨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밀도 따라서 이렇게 공기 분포도가 틀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산소는 아래 지역에 많을 것이고, 아르곤도 아래 지역에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태양의 자기장이 발산을 하게 되면 이 산소 속에 포함되어 있는 아르곤이 반응을 해가지고 발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땅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면서 밝기가 틀리게 됩니다. 아랫부분은 밝을 것이고 위로 가면서 점점점 흐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봤더니 이 하늘돔 밖에는 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물들이 존재하고 있어가지고 이 물들이 어두운 색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검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천자문에서 보듯이 하늘천 땅지 검을현 누루황,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다 라고 해서 천자문에서도 하늘은 검은색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가 검은색이 아니라 하늘이 검은색입니다. 이게 하늘인데 이 하늘 밖에 엄청난 물들이 있으니까 성경에서도 하늘은 검은색이다. 그리고 천자문에서도 하늘은
검은색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낮에 하늘을 보게 되면 이제 파란 하늘을 보게 되잖아요. 땅에서 보면은 굉장히 온 세상도 밝고 그리고 하늘도 굉장히 밝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아래층에 빛을 발산해주는 아르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지역이 밝은 것이고, 위로 올라갈수록 아르곤의 숫자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밀도도 같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상 40km 정도까지 가면은 거의 밀도가 없다시피 거의 제로 수준에 가까이에 가 있습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 이 위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진공이나 마찬가지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그럼 자기장을 발산했는데 이 윗지역에 아르곤이 없으면은 이 지역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이 지역을 못 밝힙니다. 이 지역 위에는 다 검은색으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는 하늘은 이 낮은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거고, 이 낮은 하늘 지역을 넘어가게 되면 위로 올라갈수록 하늘은 검은색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고, 과학에서는 이걸 트릭을 써가지고 우주다라고서는 여러분들한테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을 숙지하고 이제 영상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영상인데요. 자, 이 영상은 이제 풍선에다가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이제 하늘로 띄웠습니다. 이게 이제 옆 화면을 보는 거고요. 이거는 하늘 위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헬륨 풍선이 이 끈에다가 카메라를 달고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낮에 띄웠으니까 안개는 많은데 낮에 띄웠으니까 하늘이 일단은 밝죠. 밝은데 이 풍선이 지상 20km 넘어가면서 하늘이 검은색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자, 쭉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자, 여기서 밝았는데 어느 순간에 점점점 이 하늘 위 배경이 점점점 검은색으로 바뀝니다. 그러다가 좀 더 올라가니까 이제 완전히 검은색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자, 여기 봤더니 64,000피트니까 20km가 채 안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지상 20km만 딱 올라갔는데도 벌써 하늘이 검은색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땅에서 20km만 올라가면 이 지역에 산소가 없다는 거예요. 아르곤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검은색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러면 20km 아래에는 산소도 있고 아르곤도 있으니까 자, 이 지역만 밝게 되는 겁니다. 태양이 여기서 자기장을 쏘는데 이 윗지역에서는 반응을 하지 않아요. 왜? 아무것도 반응할 물질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장을 땅으로 쐈을 때 이때 지상 20km까지 이 공기 속에 있는 아르곤들이 반응을 해가지고 발광을 하고 그래서 환하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 풍선을 띄웠는데 고작 20km밖에 안 올라갔는데 하늘이 검은색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시작할 때는 하늘이 파란색이었는데 그건 땅이니까 당연히 지상 20km까지 빛이 있고 그래서 하늘이 밝게 보였었는데 20km 넘어가면서부터는 산소도 없고 아르곤도 없으니까 발광할 수 있는 그 무엇도 없어서 이렇게 검은색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자 이제 풍선이 더 올라갔어요. 이건 이제 옆을 보는 화면이고 위에는 완전히 새카매져 버렸죠. 자, 그런데 이제 자, 이 옆을 보셔야 됩니다. 이제 태양이 있는 쪽에 어떻게 빛이 변하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땅이잖아요. 보면 이렇게 둥근 것처럼 생겼는데 사실은 땅은 이렇게 수평합니다. 일자로 쫙 되어 있는데 이쪽이 빛이 먹어가지고 자,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고요. 빛의 스펙트럼이 여기는 이제 땅하고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가면서 태양으로 여기 태양이 있으니까 태양 가까이 쪽으로 가면서는 빛이 이렇게 위로 쭉 올라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태양이 있고, 자, 이렇게 비치는 이런 것들이 태양의 자기장이 아닐까 하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태양이 여기 있는데 여기를 중심으로 땅에서 여기까지가 한 20km, 30km가 채 안 된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빛이 깔리는 게 보이십니까? 땅으로부터 지상 20km, 30km까지 빛의 퍼짐이 이렇게 쭉쭉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도 이렇게 태양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빛이 약해지면서 점점점 빛의 두께가 얇아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자, 여기서 딱 보니까 지구가 둥그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지구가 둥근 게 아니고요. 이 뒷지역이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다에 가면은 눈으로 보게 되면 바다가 이렇게 둥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고 있는데 바다가 라운드가 졌어요. 이렇게.
라운드가 진 이유는 관찰자 시점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수평선까지 시력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 한 7km 정도를 봤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쪽으로 7km밖에 못 본다면은 상대적으로 이쪽으로도 7km밖에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평선은 완전히 수평한데, 그런데 보여지는 거는 이렇게 이 부분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마치 라운드져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수평 하나예요. 수평. 둥글다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곡률이 존재해야 되겠죠. 곡률이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런 곡률은 전혀 없고, 여기서 시력이 되는 한도 내에서 얼마를 보든 간에 이 거리는 수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서 여기도 수평한 거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태양 바깥 부분, 빛이 닿지 않는 부분이 안 보이는 것 뿐이지, 이것이 지구가 이렇게 굴곡져 있다 뭐 이런 건 절대 아니니까 혼돈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차후에 원근법에 관해 가지고 정확한 근거를 놓고 다시 영상을 만들어 올릴 텐데, 그때 보시게 되면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태양으로부터 멀리 멀어지니까 빛이 이렇게 쑥 죽어요. 이렇게 아래로 이런 식으로. 자, 땅이 여기 있는데, 자, 여기는 얇고 여기는 두껍고, 그것은 빛 자기장이 날아갔을 때 아르곤들이 반응을 했고, 이 윗지역들은 아르곤이 없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밝지가 않은 겁니다. 자, 조금 전에 거는 낮에 띄운 풍선에서 본 화면이고요. 자, 이건 밤 지역에서 띄운 화면인데, 멀리 태양이 있다 보니까 빛의 스펙트럼을 갖다가 잘 확인할 수가 있는 영상인데요.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라운드가 졌습니다. 태양으로 가까울수록 이게 높고, 그리고 멀수록 낮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 이만큼 산소가 있는 지역, 아르곤이 있는 지역에서 빛이 밝아지는데, 태양의 자기장이 멀어지니까 이쪽은 희미해지고 반응을 약하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겁니다. 하지만 태양이 여기 있다 그러면은 이 윗지역도 밝게 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완전히 아주 넓은 반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태양이 이 뒤에 있어요. 보이지도 않죠. 그런데 먼 경계선을 두고 이렇게 태양의 자기장이 닿는 부분에서 아르곤이 빛을 발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먼 우주에서 태양이 빛을 발산한다고 하면은 이런 쪽도 밝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지구가 둥글다면 태양이 있고 풍선을 띄웠을 때 빛의 스펙트럼이 자, 이렇게 라운드져서 안쪽으로 먹어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 이렇게 밝아야 되겠죠. 밝고 테두리 명확하고, 그리고 끝에 와가지고 여기서 빛의 노을이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둥근 공이라면 이렇게 빛이 먹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것은 없고 이렇게 오히려 바깥으로 배불뜨기처럼 이렇게 쑥 올라와 있잖아요. 자, 이것은 공이 아니라 평면이라는 것을 또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은 자기장을 발산하고 그 자기장이 공기 중에 있는 아르곤을 진동시켜 가지고 하늘이 환했던 겁니다. 태양이 빛을 발산하는 거라 하면은 이 윗지역도 밝아져야 되는 겁니다. 이 윗지역도. 그런데 이 윗지역이 밝아지지 않고 이렇게 라운드에서 훅 꺾어져 버렸잖아요. 태양으로부터 멀수록 자기장이 약하고 땅에서 위로 발광하는 물질이 그렇게 높게까지 올라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태양빛이 입자인데 쳐다보면 파동으로 바뀌고 안 쳐다보면 입자가 된다는 이런 어이없는 소설, 이런 걸 믿을지, 아니면 태양의 자기장을 받아서 아르곤이 진동을 하고 그 진동에 의해서 빛이 발산된다는 이런 복합적인 구조를 믿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믿어야 되겠죠. 과학을 믿는다면 빛이 입자라고 했으니까 진공에서는 입자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분해되어서 그 진공에 골고루 퍼져야 정상이 되고, 또 빛이 파동이라고 하면 진공의 우주를 절대로 통과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 위에 영하 55도, 이것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우주의 진공 문제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믿든지 말든지 하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믿는다면, 과학이 얘기했으니까 그냥 믿는다면 과학이 종교가 되는 겁니다. 위의 난제들을 다 풀고 과학을 믿어야 되는데 절대 풀지도 못하면서 과학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위의 문제들을 푸는 열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둥근 지구가 가짜라고 인정하면 태양계도 사라지게 되고 평평한 세상만 남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빌빌 꼬여있던 과학의 거짓말들이 다 하나씩 사라지고 모든 문제가 하나씩 풀리게 되는 겁니다. 양자 물리학, 아인슈타인, 스티븐 호킹, 이런 가짜 핫바지들 너무 믿어서 여러분들이 속은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제발 꿈에서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빛의 스펙트럼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 원근법인데요, 원근법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드디어 1년 5, 6개월의 은둔 생활을 마치고 화면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기대 많이 하시면 실망도 그만큼 많이 하게 될 텐데요, 이상한 놈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다음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압축해서 설명하려고 하니까 솔직히 한계도 있고요, 그런데도 영상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지루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